여러분 ITQ 그 데이터 파일에서 정복공사의 문제 0이라는 파일 열어주시고요. 교재는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함수 밖으로 빠졌어요. 여기 거기 클릭. 네, 거기 문제. 네, 문제를 다 열으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조건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요 문제까지 같이 하고요. 뒤에 3번과 4번은 각자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1번 조건 1번부터 6번 셀은 반드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값을 구하시오. 결과값은 직접 입력하면 해당 셀은 0점이 됩니다. 1번 청소년 추천 인기도 관리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A면 요거 3개 삼각형, B면 2개, 그 외에는 삼각형 하나로 구하시오. if와 left를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if와 left를 써라 그러면은 먼저 left를 먼저 입력한다. 그러면 left로 뭐를 한다는 거냐면 관리 코드의 첫 글자를 가져오는 것이 left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코드의 첫 글자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소년 추천 인기도, 그러니까 I5셀을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니콜 LE F 한번 해볼까요? 네, 레프트 보입니다. LEF 레프트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괄호가 열리면서 텍스트. 자, 텍스트는 문자가 있는 위치를 클릭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마우스로 여기 BO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O가 텍스트로 지정이 됐고 콤마 찍어서 인수를 구분한 다음에 넘버 캐릭터는 한 글자 1 왼쪽에서 한자만 가져오면 되죠. 자, 입력 완료해서 한번 결과를 보세요. 네, 그러면 이와 같이 D라고 가져올 거예요. 예, 이제 복사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말이 그 첫 글자가 A면 삼각형 3개, B면 2개, 그 외에는 삼각형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if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자, 여기 수식 입력줄 보시고 니콜 바로 뒤쪽을 클릭해서 커서를 삽입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if를 입력하세요. if. 자, if 함수 보이시면 더블 클릭하면 괄호가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괄호가 열렸으면요, 이 앞에 있는 조건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은 이걸 조건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뒤에 있는 left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것이 A면 삼각형 3개다 이랬어요. 그러면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같다 A. A가 대문자로 가야 될까요? 예. 이렇게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지금 if 함수에서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left를 가지고 BO에서 한자를 가져왔잖아요. 그것이 recall A면, 그럼 A하고 같으면,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콤마 찍었으면 value if true A였으면 와야 될 값, 큰 따옴표 찍고 미음을 입력한 다음에 미음, 그리고 한자 키를 누른다 이거죠. 한자 키를 누르면 여기 이제 기호들이 보이는데 펼쳐봐야 다 보입니다. 아래에 있는 오른쪽 보기 변경이라는 이 화살표 있죠. 클릭하시면 펼쳐 보이면서 해당되는 도형이 이거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입력이 되는데 이것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3개가 필요하죠. 복사하면 돼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왼쪽 방향키로 이렇게 범위를 줘요.
자, 삼각형 하나를 범위를 줍니다. 마우스로 주셔도 되지만 쉬프트 방향키 이것이 범위 주는데 좋아요. 컨트롤 C 눌러요. 그러면 삼각형 하나가 복사가 되겠죠? 자,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요.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커서는 다시 깜박깜박 저 삼각형 뒤에서 깜박거리겠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붙이기 V를 2번 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삼각형 3개가 입력되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콤마를 찍어서 이제 인수를 구분합니다. 네, 인수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펄스 값을 value if 펄스 값을 줄 차례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if를 몇 번 써야 되느냐면 3개 중에 하나니까 if가 2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펄스 값을 지금 주지 말고 여기다가 if를 또 쓰는 거예요. if. 자, if 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if를. 그러면 괄호가 또 열려요. 여기서 레프트 이거 복사해 와야 되겠네요. 자, 앞에 있는 거 요거 이렇게 범위 주셔가지고 니콜 A까지 컨트롤 C. 예. 앞에 레프트부터요. 레프트부터 A까지 컨트롤 C 한 다음에 뒤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괄호가 하나 더 들어갔으면 지우세요. 예. 그리고 A를 이번에는 B로 고치세요. 이렇게. B로. 그리고 콤마 찍으세요. 자. 예, 제가 너무 빠르다 하고 하시면 네. 이렇게 고치세요. 이 앞에 거 복사해 오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해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A를 B로 고치시라 이거예요. B로. 그러면 두 번째 if의 조건을 B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콤마 찍고 B였을 때 참값 그게 value if true이죠. 예. 이것도 여기서 복사해 봅시다. 이거 한꺼번에 복사할 걸. 네. 컨트롤 C 해가지고 뒤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거기 삼각형 하나 지우죠. 삼각형 하나 지워요. 그리고 콤마 찍으세요. 자, 마지막에 이 value if false는 if를 줄 필요가 없어요. 거짓 값입니다. 거짓 값은 나머지는 삼각형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하시고 삼각형 하나만 남기면 되겠죠. 자, 맨 뒤에다가 괄호를 2개 닫아야 됩니다. 맨 뒤에 괄호를 2개 닫아야 돼요. if가 2번 쓰이면 뒤에 닫히는 괄호도 2개입니다. 아, 좀 어려웠나요? 막 그 도형 복사하고 뭐 하니까 정신이 없었을 텐데. 예. 별거 아닙니다, 이거. 네. 그래서 가능한 앞에 똑같은 형식은 복사해가지고 이게 좀씩 고치는 거, 이 방법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레프트를 또 넣고 또 미음하고 한자키 눌러서 또 삼각형을 찾고 이러지 마시고 복사해서 지울 거 지우고 이렇게 편집해서 쓰면 돼요. 자, 고치셨으면 입력 완료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D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하나입니다. 자, 이 수식을 밑으로 드래그해서 복사, 여기 12행까지 복사하시면 이와 같이 삼각형이 해당되는 대로 나타납니다. 성공하셨어요? 네, 잘하시네. 안 되신 분 말씀하세요. 제가 가서 해드릴게요. 예. 여기 수식 화면이요. 네. 자, 수식 화면. 네, 이렇게. if 앞에 상따옴표 없어야 돼요. if 앞. 두 번째 if 앞에 있는 상따옴표. 네, 그거 하나 지우세요. 오케이. 복사. 아마 아까 거기서 확는 입력 완료를 했으면 아까 그 따옴표 있는 데에 커서가 갔을 거예요. 그 금방 잘 보면 돼요. 고쳤어요? 엑셀에서는 오류가 있으면요. 자,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기 if 앞에 따옴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제 입력 완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에러가 난단 말이죠. 그때는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이거 엉뚱한 데를 가리키네. 예. 지금 오류는 지금 여기에서 났거든요. 이 쌍따옴표가 필요 없는 따옴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가리켜. 네. 그래서 이거 없애야 됩니다. 네. 입력 완료. 해결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레프트 함수와 if 함수를 출제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이 이 자리죠. 여기 2번이라고 써 있죠, 문제가. 구입일자의 8월과 구입일자의 8월과 9월인 일자에서 월만 추출하여 결과값에 월을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if 쓰고 months 그 다음에 n% 연산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0년 8월 25일이면 8월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네요. 8월과 9월인 일자에만 그 일자에서 월을 추출해 가지고 월을 붙여라. 나머지는 공백으로 해라. 그 if가 필요하겠군요. 네. 자, 그러면 구입월에서 여기 있는 구입 날짜에서 일단 월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월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월을 가져오는 함수가 여기서 month이기 때문에 month를 쓰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month를 먼저 써보세요. 자, 여기다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합니다. recall mon까지 입력하면 month 딱 나타나죠. 더블 클릭. 자, month는요 인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시리얼 넘버는 날짜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입일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입력 완료 해보세요. 그러면 8 하고 나옵니다. 8. month는 시리얼 넘버 즉 날짜에서 월을 구하는 함수다. 그 다음에 if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은 8월과 9월인 일자에서 월만 추출해라. 8월과 9월만 일자에서 월만 추출하여 결과가 월을 붙여라. 그러니까 월을 붙이는 건 n% 쓰면 되고. 자, 그런데 if를 써가지고 8월과 9월만 추출하라는 거네. 그러면 보니까 월이 7월이 있고 8월이 있고 9월이 있네.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만들면 돼요? 월이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을 주면 되겠네. 그쵸? 월이 8보다 크거나 같으면 8, 9월이 되잖아요. 8, 9월. 네. 자, 그래서 이 if 함수의 핵심은 조건식을 여러분이 딱 만들어낼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네. 자, 조건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이 밑에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 구입일자들을 보니까 7월, 8월, 9월 데이터예요. 근데 8, 9월만 추출을 하라네? 그러면 8보다 큰 것만 가져오라고 하면 되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뭘 추출하고 결과 보세요. 그 외의 것은 공백으로 구하시오. 예, 공백 쌍따옴표 2번 넣는 거 아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앞에다가 자, month를 고쳐야죠. recall 바로 뒤에다가 if 입력해 보세요. if 하고 더블 클릭. 자, 이 월이 이제 month를 가지고 조건을 만들 거예요. 월이 어떻게 크거나 같다. 8. 이 8은 숫자로 그냥 넣어야 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 날짜에서 월은 숫자, 날짜는 항상 숫자고 숫자 값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네. 자, 8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주었죠. 8 이상이면 콤마
8 이상이면 월을 구해야 되네요. 월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month 함수도 복사해서 써먹어야 되겠네요. 요만큼. 컨트롤 C 뒤에다가 컨트롤 V. 예. 자, 월이 8 이상이면 월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월을 구하라. 8 이상이 아닌 것은 공백으로 하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다 콤마 찍고 다운표 2개 그리고 가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콤마 찍고 공백으로 해라. 거짓값은. 네, 그리고 가로 닫고 입력 완료 해볼까요? 그러면 이 경우는 8월이니까 8이 나왔겠죠. 그럼 밑으로 한번 복사해봐요. 제대로 됐나? 예, 보니까 8, 9만 딱 추출했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걸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뭐 처음부터 이걸 할 수 있었겠어요? 예. 그래도 많이 if를 써봤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가 핵심이에요? if에서는 이 조건식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조건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if를 써가지고 참값 거짓값, 참값은 날짜를 구하라, 아니 월을 구하라, 거짓값은 공백으로 해라,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앞에 조건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이 if 함수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 네, 많이 만들면 아하, 이제 여러분 것이 돼서 여러분이 응용해가지고도 해요. 응용해가지고도. 이렇게 안 만들고 조건을 다르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르게 만들어서 하는 거 제가 옆에다 하나. 예, 답이 꼭 이것만 답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옆에다 또 다른 식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여기다 뭘 붙이라고요? 네, 월을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공백 뒤에다는 월 붙이면 안 되니까 커서를 월 구하라는 그 위치 뒤에다가 %, 붙이고 큰 따옴표 넣고 한글로 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예, 월을 구하라 하는 곳에 뒤에다가 %월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입력 완료. 네, 8월 나옵니다. 이거 복사해 보세요. 네, 8, 9월만 월 붙여서 추출하고 나머지는 7월은 전부 공백으로 했더라 이겁니다. 성공하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식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맞았다고 할까? 틀렸다고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옆에다가 수식을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저는 복사해 가지고 컨트롤 C 해 가지고 입력 완료 한 다음에 이쪽에 와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걸 좀 고쳐 볼게요. 이것을 8 이상이 아니라 7을 주면 어떻게? 7하고 같으면 공백, 콤마, 나머지는 월을 표시해라. 자, 제가 수식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구입일자를 보니까 7, 8, 9란 말이에요. 7, 8, 9 월 구입 날짜가 3달인데 문제는 8월과 9월 일자에다가 월을 붙이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건을 내가 월이 7월과 같으면 공백, 그렇지 않은 것은 월을 붙여라. 이렇게 해도 결과가 같을 거예요. 네, 입력 완료. 복사해 볼게요. 결과 같죠. 그러니까 답이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에요.
결과는 여기서 우리가 하라는 것은 if 쓰고 month 쓰고 그 다음에 n% 연산자 쓰라는 조건밖에 없죠. 두 개 다 그 조건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8 이상이다 라고 했고 이 사람은 보니까 7, 8, 9밖에 없으니까 7이면 공백이다. 아니면 월을 붙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그건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이 교재와 관련된 그 소스 파일을 백업 받으면은 그 정답 맞춰보는 그 정답 채점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왜냐면 이 수식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데 수식이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if 같은 경우는 조건식을 다르게 줄 수도 있다. 이거 다르게 줄 수도. 조건식을 어떻게 줘라라고 하면은 너무나 많이 문제 내나만 하죠. 그렇게 하면. 조건식은 우리 수험생이 알아서 만들면 됩니다. 자, 잘 됐고요. 다음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구입 가격이 평균 이상인 개수를 구하라. 그 문제가 3번이 여기죠. 이 자리가 지금 3번입니다. 구입 가격이 평균 이상인 개수. 그런데 결과값 뒤에다가 개를 붙이시오. 가로 열고 count if average 그리고 n% 연산자를 쓰라는 겁니다. count if하고 average를 써라? 평균을 구하면 구입 가격이 평균 이상인 개수. count if의 조건으로 average를 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것의 평균을 구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는 것은 여기서 출판사가 창비의 평균을 구하라든가 이랬을 때는 출판사 이름 자체가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조건이 에버레이지가 조건이 돼요. 왜냐? 평균이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이상이라는 조건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요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셀 포인트 여기다 두시고요. 자, 이거는 에버레이지를 먼저 쓴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에버레이지라는 건 데이터 범위 주고 평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count if를 넣으면서 에버레이지를 조건으로 만들 겁니다. 자, 니콜 입력하시고 COU 자, count if 어디 있어요? 네 번째 더블 클릭하세요. 네, count if 정확히 선택했죠? 자, count if의 조건식을 보세요. range. 이 range가 뭐냐면 개수를 어디서 셀 거냐 하는 겁니다. 개수를 구입 가격에서 세야 돼요. 그래서 개수는 구입 가격이든 아무 데서나 세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구입 가격에서 그냥 세겠습니다. 이렇게 범위 주세요. 구입 가격. 근데 개수는 옆에 있는 구입 날짜에서 세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사람은 여기를 범위 줄 수도 있고요. 좀 이따 제가 이 범위를 이쪽으로 바꿔볼게요. 자, 구입 가격을 범위 주고, 크리테리어가 뭐냐? 평균 이상이라는 조건을 줘야 돼요. 평균 이상. 그러면 이거 맞을까요? 한번 큰 따옴표 찍고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큰 따옴표. 그리고 에버레이지. AV하고 입력하면 에버레이지 두 번째 보이네요. 더블 클릭하시고 범위를 아까 그 구입 가격 범위 전체를 줍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괄호를 닫아 보겠습니다.
네, 카운트 if 써본 지가 좀 오래돼서 예, 이거 기본식은 알고 있는데 평균 이상이라는 조건을 이렇게 주는 게 맞나? 한번 넣어봤습니다. 입력 완료. 오이, 문제가 있네. 확인. 자, 그러면 여기를 쌍따옴표를 모두 한번 지워볼게요. 입력 완료. 확인.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쌍따옴표를 앞뒤에다 전부 다 이렇게 한번 전체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이, 0개?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자, 이 수식이 맞는지 검증하는 방법은 여기 빈 셀에다가 제가 에버레이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평균을 뭐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리콜 AVERAG 에버레이지 하시고 여기 구입 가격의 평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만큼이에요. 10125. 그러면 10125보다 이상 되는 걸 여기 체크해 보면 되지. 1개, 2개, 3개. 3개 맞아요. 평균을 구하니까 1125원이에요. 1125원이면 1125원 이상 되는 것만 체크해 봤더니 11,000, 12,000, 12,000. 3개 맞죠? 네, 이게 맞았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이 문제에서는 핵심은 요 뒤에 겁니다. 요 뒤에. 이 뒤에 있는 이 조건식 평균 이상이라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요거. 자, 비교 연산자는 큰 따옴표로 묶어주세요. 비교 연산자를 여기서는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함수를 바로 쓰지 말고 %로 문자 연결 연산자예요. %, 넣어주고 평균 함수를 쓰세요. 그래야 그게 평균 이상이라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카운트 if에서 수식에서 카운트 if든 sum if든 어떤 함수이든 간에 함수에서 평균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들 때 이런 형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요 89번에 있는 예제 2번은 좀 까다롭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조건이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카운트 if는 아무 데서나 세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세야 되는 요 가격을 여기를 구입 가격으로 안 하고 제가 이걸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여기가 지금 이름이 정의가 돼 있어 가지고 구입 가격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세는 걸 날짜에서 세라고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자, 수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렌즈를 구입 가격이 아니라 G5부터 G12에서 세어라. 이렇게 한번 고쳐봤습니다. 입력 완료. 8개를 세네. 평균 이상인 걸 세야 되니까 그 자리 구입 가격에서 세는 게 맞네요. 예. 자, 그러면 구입 건수에서 세어라. 여기서 해도 틀릴까요? 0개. 카운트 if 평균 이상을 구할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세야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구입 가격에서 세어야 3하고 나오네요. 다른데 세는 위치를 바꿨더니 다르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수식 구입 가격에서 렌즈를 줘야 되고 조건식은 이렇게 줘야 되겠다. 자, 여기 3번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밑에가 4번이에요. 4번 문제. 라임 도서의 구입 가격 합계. 라임 도서의 구입 가격 합계. 그걸 구하라는 건데
라임도서의 구입가격 합계를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뒷섬을 사용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뒷섬은 조건을 밖에다 이렇게 워크시트에 만들어 쓰는 것이라고 원래 그랬죠. 그런데 AITQ 시험은 꼭 입력 데이터를 쓰라는 거니까 이 안에서 조건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라임 도서라는 것은 출판사가 라임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를 줄 때 여기를 조건으로 줘야 돼요. 이 부분을. 자, 이제 준비됐죠. 뒷섬만 하나만 쓸 줄 알면 되는 거죠. 자, 셀 포인터를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니콜 DS 하면은 세 번째 뒷섬 보입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자, 뒷섬의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오죠. 데이터베이스는 위에 있는 데이터 필드명을 꼭 포함해라고 그랬어요. 필드명 포함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여기 12번 행까지만, 밑에 평균 뭐 이런 것은 데이터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범위 줘야 됩니다. 필드명은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면 B4부터 J12가 데이터베이스가 돼요. 콤마 입력하시고요. 필드는 이 항목을 클릭해 주면 되죠. 물론 숫자로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1, 2, 3, 4 이런 숫자로. 근데 지금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구입 가격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구입 가격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는 거죠. H4 숫자로 넣을 때는 1, 2, 3, 4, 5, 6, 7 숫자 7과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콤마 입력하시고 크리테리어가 뭐예요? 조건 아까 찾아놨죠? 여기 출판사 라임 이 자리가 조건이 됩니다. 출판사 라임 됐어요. 입력 완료하시면 가로 닫히면서 라임 도서의 구입 가격 합계는 3만원이 모양이에요. 3만 됐습니다. 보니까 라임이 여기에 있어요. 11,000원, 그 다음에 만원, 그 다음에 9,000원 더하면 3만원 맞죠? 자, 이제 5번이죠. 네, 5번은 이 자리가 5번입니다. 문제가 이 자리가 5번이죠. 자, 5번 문제. 최저 구입가격. 정의된 이름 구입가격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민이라는 함수를 써라. 예, 민. 이건 아주 쉬운 함수죠. 자, 셀 포인터 J13에다가 위치하시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recall MI 하면은 민이라고 세 번째 보입니다. 민 더블 클릭. 자, 넘버가 뭐예요? 데이터의 범위예요. 그래서 구입 가격을 전부 범위 주시면 구입 가격이라는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한글로 그냥 타이핑을 해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드래그 타이핑이 더 느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전부를 드래그 해주시고 입력 완료. 8,000 최저 구입 가격 8,000원 맞아요. 이건 아주 쉽네요. 그 다음에 VLOOKUP 문제가 나오네요. 참 VLOOKUP은 항상 여기 끝에 문제로 나오고 있네요. 자, 총 구입 가격, 구입 금액 여기가 VLOOKUP 문제네요. 6번. 자, 6번 문제 봅시다. 총 구입 금액은 H14셀에서 선택한 도서명에 대한 총 구입 금액을 구입 권수 곱하기 구입 가격으로 구하라. 이번에는 구입 권수에다가 구입 가격을 곱하기 하라는 것이니까 네, 거기 조금 공식을 VLOOKUP 안에 또 공식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뭘 찾을 거냐면 도서명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VLOOKUP에서 표의 범위를 줄 때는 도서명부터 주어야 한다. 그리고 뭘 구할 거냐면은 구입 권수 곱하기 구입 가격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입 가격까지는 범위를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총 구입 금액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합니다.
니콜 VL 그러면 VLOOKUP 보이네요. 더블 클릭. 자, 룩업 밸류가 뭐였죠? 찾는 값이었습니다. 찾는 값. 그러면 여기 H14셀 그 유효성 검사 만들어 놓은 그 셀이에요. 거기 클릭해 주세요. 지금 컬러 풀이라고 나와 있는 곳입니다. 네, 거기가 룩업 밸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콤마 입력하시고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서 이 도서명 컬러 풀부터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서명 여기 C4부터 저기 구입 가격까지 가서 밑으로 12번 행까지 여기를 테이블 어레이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콤마. 자, 컬럼 인덱스 넘버 구입 가격이 아니라 이 컬럼 인덱스 넘버가 이게 몇 번째 열의 것을 찾아라. 응? 열로 지정해야 되는데 선택한 도서명에 대한 총 구입 금액을 도서명에 대한 총 구입 금액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되네. 그러면은 VLOOKUP 2번 써야 되겠는데요. VLOOKUP 한 번 써가지고 안 돼요. 자, 왜냐면 우선 권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해가지고 구입 가격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VLOOKUP 2번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왜냐면 세 번째 인수는 여기다 수식을 넣는 게 아니에요. 컬럼밖에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권수가 1, 2, 3행에 있죠. 3열에. 그러니까 3, 콤마 하시고 일치하는 값. 정확히 일치하는 값. 더블 클릭. 펄스 입력되죠. 가로 닫고 복사 좀 뜹시다. 지금까지 입력한 걸 전부 이렇게 범위 주세요. 컨트롤 C. 복사를 뜨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곱하기 하세요. 곱하기. 그리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됐는데 여기 3행이 아니라 이제 3열이 아니라 구입 가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VLOOKUP 하나로 이걸 해결 못 하겠네요. 자, 앞에 있는 요 부분은 앞에 있는 VLOOKUP 여기까지는 구입 권수를 찾는 함수입니다. 구입 권수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거는 여섯 번째 행위니까 구입 가격을 찾아내는 함수입니다.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 여기 3이냐 6이냐 하는 컬럼 넘버만 달라요. 아, 문제를 또 이렇게도 내는군요. 예. 구입 가격을 찾아라. 그러면 VLOOKUP 하나만 찾죠. 요거만 되는 거예요. 요거만 되는데 구입 가격이 아니라 구입 권수에다가 구입 가격을 곱하기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 찾아서 곱해야 돼요. 자, 한번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입력 완료 해봅니다. 예, 44,000원 만나보겠습니다. 컬러 풀이 어디 있어요? 컬러 풀 여기 있네요. 자, 4권 곱하기 11,000원. 예, 44,000원 맞죠? 그러면 여기 목록 단추에서 다른 걸로 한번 우연한 빵집 한번 눌러봤습니다. 우연한 빵집을 선택했더니 48,000원 나왔어요. 어디 볼까요? 우연한 빵집이 여기죠? 권수 4권에 구입 가격 12,000원. 예, 48,000원 맞네요. 맞아 들어가죠? 네. VLOOKUP을 2번 사용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있구나. 89페이지에 있는 연수 문제. 요거는 이렇게 나오면 좀 세게 나온 겁니다. 네. 모르겠어요. 요즘 ITQ 엑셀 시험이 이렇게 이 정도로 나오나요? 네. 최근에 시험 보신 분들. 네.
어떻게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끝에 곱하기에 구입 건수를 곱하면 안 되나요? 아무거나 어디 끝에 그러니까 브이로그 하나만 쓰면 된다? 네, 여기다가 곱하기 구입 건수를 하면 안 돼요. 문제. 네. 곱하기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안 쓰고 구입 건수 어디를 찍어줘요? 여기 컬러풀 구입 건수를 적용해? 그러면 전부 4를 곱할 텐데? 언제나 4를 우연한 빵집은 뭐야? 곱하기 하니까 16이 나오는데 왜 그러지 이게? 여기를 6으로 하고 예, 그러면 자, 우연한 빵집은 맞습니다. 4니까. 근데 2m 그리고 48시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2m 그리고 48시간. 이렇게 하면은 32,000원이 나오는데, 과연 맞았느냐? 5건이고, 8,000원이면 40,000원이 나와야 됩니다. 틀렸죠. 네. 그래서 이 수식은 뒤에를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2, 5로 고정할 수가 없는 문제죠.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실행 취소하면 돼요. 실행 취소. 예, 원래 것으로 바꿨습니다. 입력 완료. 네, 제가 보기엔 이 수식 외에는 마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VLOOKUP 사용해라 그랬어요. VLOOKUP만 써서 한다면 요 방법밖에 없어요. VLOOKUP만 쓴다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 6번까지 함수 문제는 이제 끝났고, 마지막 7번째 조건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하는 문제인데 한번 해볼까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구입 가격 셀의 데이터 막대 스타일 빨강을 최소값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이런 조건부 서식은 쉬운 조건부 서식이에요. 수식을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서 했던 앞에 그 88페이지에 있던 것은 데이터를 이렇게 범위 주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 규칙에 꼭 들어가야 됐죠. 그래서 여기 수식을 사용하여로 했었습니다. 이게 더 좀 까다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거냐? 구입 가격 셀에, 그러니까 구입 가격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 범위 주고 데이터 막대 스타일 빨강을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 데이터 막대 스타일 빨강이면은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단색 채우기죠. 네. 자, 데이터 막대에 빨강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을 적용하셔. 다시 들어가서 데이터 막대에 들어가서요. 빨강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기타 규칙에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기타 규칙에 가서 아까 빨강은 주었고 여기 최소값, 최대값은 이제 종류에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에 최소값 클릭해주고 최대값 한번 클릭해주면 이 지시는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처음부터 아예 여기서 여기 두 번 하는 것도 뭐 필요 없고요. 처음부터 그냥 기타 규칙에 들어와서 여기서 색을 빨강으로 주고 데이터 막대 최소값 최대값 이건 테두리 색이구나. 채우기 7 여기서 빨강색 주는 게 없군요. 그럼 아까 거기서 주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에 와서 빨강을 일단 클릭하고 하시고 다시 데이터 막대에 기타 규칙에 들어오셔서 여기 최소값 최대값으로 이렇게 종류를 바꿔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왜 파랑이 됐어? 세 개 파란색으로 있어요. 여기 색이요? 네. 이거 빨강. 네. 그러면 여기서 한꺼번에 할 수 있네. 여기 7에서 빨강으로. 기타 규칙에 가서 또 자동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여기 색깔. 색깔을 여기서 바꾸세요. 빨강. 네. 최소값, 최대값. 여기서 바꿔 주시고 색은 밑에서 바꿔 주십시오.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이런 스타일이 나오면 됩니다. 자, 조건부 서식 요렇게 해서 이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3번, 4번 여러분이 혼자 해보시면서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하세요. 엑셀 수업 시간에. 자, 요거는 저장은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92페이지에 뭐가 있나요? 날짜와 시간 함수. 우리 데이 이런 함수 안 배웠나요? 데이, 먼스, 이어 배웠죠? 네, 근데 다시 나왔어요. 자, 여러분 그 책만 한번 보십시오. 데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데이라는 함수는 특정한 날짜에서 1부터 30일에 해당되는 그 날짜만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데이터에 여기 L열에다 갖다 놓으시고 L열에 리콜 하신 다음에 DAY 한번 입력해 볼까요? DAY 더블 클릭하면 괄호 열리잖아요. 시리얼 넘버는 날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여기 G5에 있는 날짜 8월 25일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 쳐보시면은 괄호 닫히면서 25라고 나오잖아요. 밑으로 쭉 복사하면 이렇게 25, 21, 6 날짜에서 1만 가져오는 함수가 day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time, hour time 이게 time하고 hour, month, second하고 좀 다른데요. time이라는 함수는 시간을 입력하는 함수예요. 시간을 입력하는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셀에다가 시간을 입력할 때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수업 시간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수업 시간. 자, 입실한 시간을 입력한다. 셀에다가 입실할 시간 입력할 때 hour 타임 이런 함수 쓸 필요가 없어요. 타임. 네. 근데 어떻게 입력하느냐? 여러분이 9시 30분에 여기 입실했다고 볼까요? 그러면 9:30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이게 9시 30분이에요. 자, 그 옆에 퇴실 시간. 퇴실이 12시 50분에 퇴실했다 볼까요? 12:50 이게 시간을 입력하는 겁니다. 12시 50분. 자, 그러면 몇 시간 수업을 받았는지 한번 빼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업 시간은 리콜 12시 50분 클릭해주고 빼기 9시 30분 해봤어요. 그랬더니 3시간 20분. 네, 3시간 20분 여러분이 교실에 앉았던 거예요. 3시간 20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계산하는 일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몇 시에 왔다. 몇 시에 퇴근했다. 그러면 그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 빼주면 바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타임이라는 함수는 어디에 쓰는 것이냐? 타임이라는 함수로 9시 30분을 셀에다 입력한다? 그러면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recall tim이 더블 클릭 타임 가로 열리죠? 거기 책에 보시면 시분초를 콤마로 연결한다 이겁니다. 시분초를. 그러면 9시 30분을 입력한다면 9,30 초는 0 그리고 가로 닫고 이렇게 시분초를 콤마로 입력해요. 그러면 이것도 9시 30분이긴 해요. 예. 그러면 옆에다가 12시 50분을 입력하는데 또 타임이라는 함수를 쓰겠느냐? 예, 한번 써보겠습니다. recall time 네, 타임 더블 클릭하시고요. 12, 50, 0 시분초를 이렇게 입력합니다. 예. 자, 열이 너비가 좁으면 열 너비를 자, 이게 날짜 형식이 아닌가 봐요. 자, 그러면 시간 형식이 마이너스로 했군요.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예, 12시 50분 보이네요. 자, 이제 위에 있는 빼기 공식을 밑으로 복사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네, 똑같이 3시간 20분. 네, 3:20. 자,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냐면 셀에다가 날짜를 입력하는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함수로 넣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어디에 쓰라고 만들어 놨을까요? 그냥 이렇게 입력해 버리면 되는데 셀에서는 9시 30분 하면은 우리가 9:30 입력해도 이렇게 돼요. 9:30 AM. 이 함수는 수식에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수식 입력할 때 그때 타임이라는 함수로 시간 입력해 주시면 돼요. 데이트 함수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셀에다가 날짜를 입력할 때는 가령 4월 21일을 입력한다. 그러면 4-21 이렇게 입력한다고 그랬잖아요. 4월 21일 이렇게 입력하면 수식 입력줄에 2021년 4월 21일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4월 21일을 입력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데이트도 있죠. DAT 데이트 함수 가로 열고 year 2021 month 4 day 20일 가로 닫았어요. 이렇게 입력해도 4월 21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셀에다가 날짜 입력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함수를 가지고 입력하겠느냐? 그러면 이 함수를 왜 만들었다고 그랬죠? 수식 안에서 날짜를 직접 입력해가지고 뭔가 더하고 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함수로 날짜 형식 만들어줘야 되고 또 시간을 입력할 때는 time이라고 하는 함수로 시간을 수식에 넣을 때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거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밑에 hour, month, second는 시간 분초입니다. 시분초. 그래서 우리가 날짜가 입력된 데이터에서 데이트, 먼스, 이어가 있듯이 시간이 있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recall hour, HO 하면 hour 보이죠? 더블 클릭하시고 어느 시간이 있는 곳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엔터 하면은 hour니까 시간을 딱 보여줍니다. 9. 그 다음 그 밑에다가 minutes, 자, recall MI minutes 저기 밑에서 세 번째 보이네요. 더블 클릭하시고 시간이 입력된 데이터 아무데나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분이 딱 나옵니다. 몇 분. 초는 second. 자, recall 입력하시고 SEC 하면은 second 여기 세 번째 보이네요. SEC 더블 클릭하시고 날짜가 입력된 시간이 입력된 어느 장소를 셀을 클릭하시고 가로 닫아 보면 0초라고 아까 넣었죠. 그래서 9시 50분 0초 이것이 hour, minute, second 이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93페이지에 now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러분 today 함수 배우셨죠? today 함수와 now 함수는 항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now는 시간까지 들어가요. today는 날짜까지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해봤을 거예요. 니콜 TOD 하면은 today 보이잖아요. 더블 클릭하고 그냥 괄호 닫습니다. today 함수는 인수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2021 4월 21일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이거는 살아 있어 가지고 내일 열면 4월 22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now는 뭐냐? 니콜 NOW 네, 가로 열었다 그냥 닫아요. 그러면 now는 이와 같이 날짜 옆에 12시 35분이라는 시간까지 입력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살아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한 1분이나 2분 후에 여기 날짜가 시간이 지나가는 걸 이제 여러분한테 확인시켜 드릴게요. 예. 우리가 실제 시간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가요. 안 가고 이제 1분 지나서 하여튼 이게 이제 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1분이나 지나서 여기 이 수식 여기를 말하자면 세로 고침하는 거예요. 세로 고침하면은 저 뒤에 숫자 바뀝니다. 조금 이따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today는 살아있는 날짜요. now는 살아있는 날짜와 시간까지다. 예. 그리고 이 두 가지 함수의 공통점은 인수가 없다. 그냥 열고 닫는 거예요, 괄호를. 네. 지금 한 1분 좀 지났겠죠? 네. 아까 35분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수식을 다시 한번 세로 고침한다는 것은 뭐냐면 안에다 커서 집어넣었다가 엔터 한번 다시 치면 돼요. 네. 커서 집어넣었다 엔터 치면은 그 수식이 고쳐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고친 게 없죠. 네, 그래서 36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는 35분이었고 지금은 36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일을 닫았다가 열면 이게 자동으로 재계산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열어놓은 상태에서 정지 화면이었기 때문에 시간은 변했지만 고쳐지진 않아요. 닫았다가 새로 열거나 지금처럼 새로 고침 상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수학 삼각함수의 이거 우리 썸은 우리 앞에서 하지 않았나요? 했죠. 예. 프로덕트 안 했어요? 네. 프로덕트는 이 곱하는 함수예요. 예. 썸 프로덕트는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썸 프로덕트는 곱하기의 합을 구하는데 프로덕트는 곱하는 것만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덕트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구입 권수하고 이 구입 가격을 곱하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K열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K열에다가 셀 포인터 K 5셀의 셀 포인터를 넣으시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니콜 PRO까지 한번 입력해 보세요. PRO. 네, PRO까지 입력하면 거기 프로덕트 보이나요? 네, 두 번째 있네요. 더블 클릭. 자, 밑에 인수가 단순합니다. 넘버 1, 넘버 2 이런 식으로 콤마로 구분해서 주는데 자, 첫 번째 넘버 1은 구입 건수를 전부 구입 건수 하나만 그냥 클릭해 보세요. 구입 건수 하나만 25입니다. 콤마. 그 다음에 넘버 2는 구입 가격을 클릭해 보세요. 11,000원. 네, 그리고 이제 가로 닫으면 이게 곱하기예요. 네, 25 곱하기 HO예요. 이게 입력 완료해 볼까요? 네, 44,000원. 이 밑으로 복사해 보세요. 4만원, 48,000원, 45,000원, 4만원, 36,000원, 18,000원, 3만원. 곱하기가 일어났죠? 프로덕트는 곱하기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MOD라는 함수는 나머지 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 기능에 나오죠. 나머지 값. 네, 나머지 값이라는 거 뭐냐면 지금 여기다 한번 나머지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요 44,000을
10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000으로 나오면 나머지가 없겠네. 딱 떨어져 버리겠네. 3000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니콜 MOD 더블 클릭하시고, 자, 넘버는 뭐예요? 여기 숫자 44,000이라는 숫자를 넘버로 주고, 콤마 디비저 몇으로 나눌 거냐? 3000으로 나누겠다. 3000. 가로 한번 닫아볼까요? 그러면 44,000을 3000으로 나누면 나머지 2000이 나머지 값이 나온다. 3000으로 나누면 다 나누어지고 못 나누는 게 2000이 나머지 값이 나온다. 별의별 함수가 다 있습니다. MOD 나머지 값 구하는 함수. 그 다음에 ABS 함수는 절대값 함수예요. 이 ABS 함수는 양수는 그냥 양수로, 그런데 음수는 양수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안 나타나요. 이게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어디엔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500, 그 다음에 그냥 500, 마이너스 3000, 뭐 이렇게 숫자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그 옆에 이거 제가 삭제해버리고요. 오른쪽 버튼 삭제해버리고 깨끗이 한 다음에 여기다가 ABS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500과 마이너스 3003을 절대값으로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니콜 ABS ABS 더블 클릭. 그리고 500을 마이너스 500을 클릭하고 엔터 치면은 보세요. 그냥 양수 500이 되죠. 밑으로 복사하면 500은 그냥 500이고 마이너스만 없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절대값 함수. 이렇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trunc라는 함수 기능을 보세요. 숫자를 지정한 소수점 이하로 버리고 결과를 표시해주는 함수이다. 그러면 int 함수하고 성격이 같은데 int하고 차이점은 양수일 때는 같지만 음수일 때는 다릅니다. int는 작은 쪽 정수로 돌려주는데 이 trunc는 그냥 무조건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큰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음수일 때는 큰 쪽으로. 요거는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운트 블랭크는 공백을 세워주는 함수입니다. 공백을 세워주는 함수. 자, 제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노란색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이 자리를 이 범위 내에서 이 자리에 공백이 몇 개 있는지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 포인터를 이제 공백을 세고자 하는 곳에다가 갖다 놓고 리콜 COU 하면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세 번째 보이죠? 더블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여기 제가 노랗게 칠한 자리를 이렇게 범위 줘봤어요. 이 안에는 데이터가 있는 것도 있고 공백도 있습니다. 공백도. 그러면 입력 완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5개가 공백이다. 블랭크가 5개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5 맞네요. 근데 여기도 혹시 블랭크로 세워지는지 아까 구입을 입력했던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 놓고 equal COU 하고 count blank 하신 다음에 구입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if를 써가지고 공백 처리했었죠? 네. 입력 완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3개다. 하나, 둘, 3개가 공백이죠? 네, 이렇게 비어있는 셀을 몇 개인지 세워주는 게 count blank. 자, 그 다음에 MOD라는 함수는요,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 시험에 거의 안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
찾기 참조함수 HLOOKUP. HLOOKUP은 제가 여러분에게 VLOOKUP을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VLOOKUP을 설명할 때. 근데 여기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이걸로 해볼까요? 예. 과제물 제출에 따른 추가 점수다. 네. 자, 한번 HLOOKUP 요 예제 파일을 한번 불러서 한번 해보죠. 불러서 하는 게 더 귀찮으니까 여기다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우스로 범위 주고 삭제. 부르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자,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여러분 밑에다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간단히 그냥 입력하세요. 과제물 밑에 점수. 네, 과제물이 1개, 2개, 3개. 그냥 1, 2, 3으로 넣으십시오. 1, 2, 3. 네, 그러면 점수가 10점, 20점, 30점.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네, 여러분이 원하는 적당한 장소에 그냥 만드시면 돼요. 이건 이제 하시고, 자, 이게 이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과제물의 개수를 과제물, 예, 얘는 1개, 얘는 2개, 얘는 3개, 3개, 2개, 2개, 1개, 1개, 뭐 여러분 마음대로 여기 과제물을 한번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과제물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제물 점수. 자, 과제물 점수를 구하는데 HLOOKUP을 사용해라라고 그랬어요. HLOOKUP을 사용해서 과제물 점수를 구하라. 과제물이 하나면 10점, 2개면 20점, 3개면 30점이라고 밑에 이 표를 참고해서 과제물의 점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HLOOKUP을 써서 한번 구해볼까요? 자,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HL 하면 HLOOKUP 보이죠? 자, HLOOKUP과 VLOOKUP은 똑같은 함수인데 이 찾는 것이 가로로 가면서 찾는 것은 HLOOKUP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VLOOKUP을 쓰면 못 찾아요. 이런 표는 HLOOKUP으로 찾아야 돼. 자, lookup 밸류는 이 과제물 이걸 찾아야죠. 하나를 딱 클릭하시고 콤마 테이블 어레이 밑에 있죠. 예, 요거 이 밑에 있는 표를 전부 범위 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복사할 거예요. 지금 복사해서 구할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를 꼭 F4를 눌러줘야 돼요. 절대 참조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콤마 로우 인덱스 넘버는 이 표에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건 점수란 말이에요. 점수가 1, 2 두 번째 행에 있죠. 그래서 로우 인덱스 넘버는 2가 되겠습니다. 콤마. 자, 이걸 유사일치라고 해야 될까? 정확히 일치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1, 2, 3 정확하게 딱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일치로 해도 답이 나와요. 왜냐면 1.5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중간값이. 네, 정확히 일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력하려고 하면은 하나니까 10점이죠. 밑으로 쭉 복사해 볼까요? 네, 둘인 사람은 20점,
과제물이 셋인 사람은 30점. 이렇게 딱 찾아가지고 여기 과제물 점수를 산출합니다. 만약에 과제물 점수가 만약에 1개 이상이면 10점, 5개 이상이면 20점, 10개 이상이면 30점이다. 표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정확히 일치하면 안 돼요. 유사일치로 해야 하나 이상, 5개 이상, 10개 이상 이걸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H룩업과 V룩업은 사용법이 같은 것인데 이 가운데 있는 테이블 어레이가 이 표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H룩업으로 찾아가야 돼. 세로 방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V룩업으로 찾아야 돼. 시험은 V룩업에서 대부분 나와요. H룩업 여간에서 아마 기출문제 보시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함수는 보니까 함수 부록이라고 그랬는데 이 함수 부록은 보니까 자주 안 나오는 함수들 여기다 좀 부록편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자주 나오는 함수는 앞에서 이미 다 했었죠. 별 몇 개 뭐 붙어 있는 것들. 자, 그런데 그래도 한번 해보는 필요가 있어요. 매치 인덱스 요 함수는 꽤 어렵습니다. 네, 꽤 어려운데 매치 인덱스는 어떤 것을 찾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 자, 구입 날짜가 문제가 말이죠. 구입 날짜가 가장 빠른 자, 문제가 만약에 구입 날짜가 가장 빠른 도서명이 뭐냐 이걸 찾아라. 이런 문제를 낼 때는 V룩업으로 못 찾습니다. 아까 도서명을 찾아가지고 구입 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은 V룩업으로 이렇게 찾으면 돼요. 범위를 이렇게 줘서 맨 왼쪽에서 도서명을 찾은 다음에 1, 2, 3, 4, 5, 6 여섯 번째 걸 찾아라. 이게 되는데 이건 거꾸로죠. 구입 가격에서 이거 구입 가격, 구입 일자네. 구입 일자 중에서 제일 빠른 거의 도서명이 뭐냐? 거꾸로 찾는 거꾸로. 이것이 이 매치와 인덱스를 쓰면은 거꾸로든 뭐 V룩업 찾는 것이든 다 찾을 수 있어요. V룩업의 한계는 뭐예요? 왼쪽에서 찾아가지고 오른쪽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V룩업은 그거밖에 안 돼. 오른쪽에서 검색해가지고 왼쪽 거는 못 찾아요. 그런데 매치와 인덱스는 그것이 돼요. 그래서 시간은 좀 다 됐습니다만은 또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한 김에 이걸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그걸 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데이터 지금 불러져 있죠? 네, 아무데나 좋습니다. 아무데나 빈 곳에다가 지금 우리가 했던 거 구입 일자가 가장 빠른 도서명을 찾아보겠어요. 근데 매치와 인덱스로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먼저 매치 인덱스 쓰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구입 일자가 가장 빠른 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구입 일자는 숫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작아야 빠른 거예요. 그래서 미니멈이라는 함수를 먼저 써야 됩니다. 자,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요.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자, 니콜 min 그 미니멈 보이죠? min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구입 일자를 쫙 범위 주세요. G5부터 G12 범위 주시고 입력 완료해 보세요. 자, 이 날짜가 가장 빠른 날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7월 6일이 가장 빠른 날짜인가? 네, 맞네요. 자,
이게 이 매치와 인덱스로 찾으려면 3단계로 연습을 해야 돼요. 예, 자, 지금 입력한 건 1단계입니다. 가장 빠른 날짜를 찾아냈다는 거. 그 다음에 매치를 가지고 이 빠른 날짜가 위에서 몇 번째 있는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게 매치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수식을 고치겠죠? 자, 니콜 바로디를 클릭하시고 MAT 자, 매치 보이시죠? 더블 클릭. 자, 그러면 매치의 가로가 열렸어요. 매치의 인수가 lookup value, lookup 찾는 것이고 value는 값, 찾으려는 값은 뭐예요? 가장 빠른 날짜니까 요 인수 그대로 씁니다. 자, 뒤에다 갖다 놓고 커서를 콤마 lookup array는 앞에 어느 범위에서 가장 작은 걸 빠른 걸 찾느냐 이거예요. 그 조금 전에 미니멈 함수의 그 범위하고 똑같이 줘야 되겠죠. lookup array도 구입일자 G5부터 G12까지 이렇게 범위를 줍니다. 네. 다음에 이제 콤마. 자, 매치 타입이라고 하는데 방법이에요. 보다 작으냐, 정확히 일치냐, 보다 크미냐. 정확히 일치. 네, 정확히 일치 더블 클릭. 0이 입력되죠? 이제 가로 닫고 입력 완료하시면 이 매치가 뭘 만들어냈느냐, 몇 번째 있는지를 알아냅니다. 1900년 1월 3일이라는 것은 세 번째 있다는 뜻이에요. 예. 세 번째 있는 거 맞나요? 예, 맞죠? 예, 이거 그냥 숫자 형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 표시 형식에서 여기 콤마 붙여보세요. 콤마 붙이면 3으로 바뀝니다. 예, 1900년 1월 3일은 숫자 3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매치가 뭐를 했느냐를 기억해보세요. 몇 번째 있는가를 찾아냅니다. 가장 빠른 날짜가 몇 번째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계. 인덱스를 이용해서 도서명을 찾아낼 거예요. 자, 이제 수식을 니콜 바로디를 또 클릭합니다. 네. 니콜 바로디를 클릭해서 IN 그러면 인덱스 보이죠? 인덱스 더블 클릭. 자, 인덱스의 위에 거, 밑에 거 말고 위에 걸 보세요. 어레이가 뭐냐? 인덱스에서 찾을 범위인데 우리는 도서명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도서명, 컬러풀 여기서부터 쭉 숲은 그렇게 대답했다까지 범위 주세요. 예, 그리고 콤만 넣어주세요. 자, 어레이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row number는 이 도서명의 몇 번째 걸 찾을 거냐 이거예요. 그거는 뭐가 찾아놨어요? 매치가 찾아놨어요. 매치가. 그래서 매치를 그대로 두고 뒤로 가요. 뒤로 가서 콤마 그냥 찍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인수는 컬럼 넘버. 몇 번째 열에서 찾느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인덱스의 어레이를, 인덱스의 범위를 여기밖에 안 줬죠. 아니, 여기 도서명은 안 줬지. 여기서부터 여기밖에 안 줬죠. 그러니까 여기 컬럼 넘버는 그냥 1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 그래서 1 넣어줍니다. 끝났어요. 자, 입력 완료하면은요, 우연한 빵집이 가장 구입일자가 빠른 도서입니다. 이거 찾는데 참, 그냥 눈으로 찾으면 금방 찾았는데, 네. 엑셀은 이거 기계죠, 기계는 우리 사람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줘야 그걸 찾는 거예요. 구입일자가 가장 빠른 도서명을 찾아라. 이걸 엑셀로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이렇게 짜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어떻게 기억해? 예,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예, 잘 안 나오니까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여러분 이제 그 연습 문제 풀이 할 거 아니에요? 연습 문제 풀이에 자주 나오는 함수 중심으로 해서 반복 연습해 주면 돼요. 반복 연습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게
재밌다 그러면 이게 연습하면 진짜 재밌습니다. 저는 이게 재밌어가지고 연습을 해서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대단한 함수입니다. 요 인덱스 매치 이 함수는 뭘 찾는 데는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어요. 찾아내는 데는. 자, 그래서 95페이지까지 정리했고요. 96페이지에 value 그리고 len 글자수 그다음에 논리함수에 not이라고 하는 논리함수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로. not은 말이죠. 우리 논리함수 중에 and, or와 그리고 하나가 not입니다. and는 두 개가 모두 만족했을 때 참을 구하는 것이고 or는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참을 구하고 not은 같지 않을 때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 아닌 것을 거짓을 참으로 구하는 게 not입니다. 조건을 반대로 구하는 거죠. 반대로.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그냥 해보시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할 이제 원격으로 하죠. 수업은 97페이지 제 2작업부터 할 거예요. 제 2작업부터. 그래서 97페이지 접어 놓으시고, 자 1작업 연습은 우리 연습 문제 책에 2개 남아 있잖아요. 그걸로 좀 연습 많이 하세요. 네, 자 수고했습니다.